태성그룹 본사 25층 회장실. 68세의 강태준은 면접장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경영인의 무게가 느껴지는 시선으로 지원자들을 훑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다음 지원자. 비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도 눈에 띄는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서진입니다. 그녀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이력이었습니다. 특별한 스펙도 화려한 경력도 없었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질문이 오갔습니다.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을 면접했던 그에게 이 여성은 그저 평범한 지원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순간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강민재, 제 아버지입니다. 펜을 쥐고 있던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민재, 26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외아들 이름이었습니다.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천천히 서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 대체 이 여성은 누구인가? 왜 죽은 아들의 이름을 말하는가?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사흘 전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2층. 이서진은 좁은 원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태성그룹 채용 공고가 펼쳐져 있었죠. 그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꼭 여기 들어가야 해.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만큼은 반드시 합격해야 했죠.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2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가 남긴 말들이 서진의 가슴에 박혀 있었죠. 하지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진 혼자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서진은 채용 공고를 접으며 다짐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매니저였죠. 서진 씨, 내일 오전 근무 가능해요? 죄송합니다. 내일은 면접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어디 면접인데요? 태성그룹이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그룹? 거기 들어가려면 최소 명문대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진 씨 학력으로는. 말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지방 삼류대학 졸업, 토익 700점대, 자격증 없음, 경력 없음, 스펙으로만 보면 서류 통과조차 불가능했죠. 하지만 서진에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은 매년 10명의 특별 전형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스펙이 아닌 잠재력을 보는 전형이었죠. 서진은 그 전형에 지원했고 기적처럼 면접 기회를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하나 걸려 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사준 옷이었습니다. 이 옷 입고 꼭 좋은데 취직해라. 그리고 당당하게 서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엇 앞에 당당하게 서라는 걸까요? 어머니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이 사람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서진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이야기해 준 사람이었죠.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정이 많았는지, 그리고 사고 당일 밤 이야기까지.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내일, 중요한 날이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혼자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어머니를 닮은 얼굴. 하지만 눈매는 사진 속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잘할 수 있어.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옆집 할머니였죠. 서진아, 오늘 면접이라며? 잘하고 와. 우리 서진이 얼마나 착한데. 꼭 붙을 거야. 감사해요, 할머니. 서진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가득했죠.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비싼 구두를 신은 남성들, 모두가 바빠 보였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시장에서 산 가방이었죠. 가죽이 벗겨지고 손잡이가 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였습니다. 괜찮아. 스펙이 전부는 아니야.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죠. 1시간 후,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로 된 초고층 빌딩. 서진은 목을 젖혀 꼭대기를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서진이 찾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2년 전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말의 의미가. 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서진은 주눅이 들었죠. 이곳은 자신과 너무 다른 세계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대기실이 나타났죠. 이미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했습니다. 명문대 로고가 박힌 파일, 명품 시계, 값비싼 구두, 자신감 넘치는 표정. 서진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너 어느 대학이야? 옆자리 여성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작게 대답했죠. 지방대학이요. 여기 특별 전형으로 온 거야? 네. 여성이 피식 웃었습니다. 대단하네. 용기 하나는 인정해 줄게.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참아. 조금만 참아. 그때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이서진 지원자님 들어오세요. 서진이 일어섰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동정 어린 눈빛, 비웃는 표정.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장 문을 열었습니다. 면접장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 3명이 앉아 있었죠. 가운데에 앉은 노인의 눈빛이 서진을 관통했습니다. 강태준, 태성그룹 회장. 사진으로만 보던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앉으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서진, 지방대 경영학과 졸업, 토익 710점, 자격증 없음, 경력 없음. 그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특별 전형이 아니었다면 서류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한 것 뿐이니까요. 태준의 시선이 서진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눈빛.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서진은 준비한 대답을 꺼냈습니다. 태성그룹은 국내 굴지의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하는 대답이군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죠. 옆에 앉은 여성 임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현주 인사팀 상무였죠. 본인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는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졸업 후 2년 동안 편의점, 카페, 음식점에서 일하며 생활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그건 가난을 견딘 거지 능력은 아닙니다. 태준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가르칠 여유가 없어요.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당하게 서라. 회장님,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꼭 들어와야 합니다. 태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꼭 들어와야 한다? 이유가 뭡니까?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였죠. 그저 입술만 떨렸습니다. 대답을 못하는군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박현주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박현주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 씨, 당신에게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순간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족. 2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진 속 그 사람. 그리고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이 냉정한 노인. 가족은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박현주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서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봤죠. 이서진. 성이 이 씨였습니다. 태준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구입니까?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부모님 말입니까? 어머니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가족관계란이 있었죠. 부사망, 모사망. 그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차가움이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어머니는 2년 전입니다. 아버지는요?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면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현주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네, 평생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셨습니까?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따뜻한 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정이 많으셨다고요. 그리고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분이셨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굳게 유지했죠.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해본 적 없는 이름. 사진 속에서만 보던 그 사람의 이름.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하던 그 이름. 강민재입니다. 펜을 쥐고 있던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현주 상무가 숨을 삼켰습니다. 면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강민재. 26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태준의 외아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진을 바라봤죠.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민재입니다. 제 아버지 이름입니다.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진을 바라볼 뿐이었죠. 26년 만에 듣는 아들의 이름. 죽은 아들의 이름을 이 낯선 여성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년 경영인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모습이었죠. 박현주 상무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시죠. 아니, 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서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강민재라고 했습니까? 네. 어머니 성함은 이현숙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현숙. 26년 전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성. 태준이 반대했던 결혼. 아들이 사고로 죽은 후 집에서 나간 며느리. 이현숙.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박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 씨, 어머니께서 혹시 임신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연락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왜 연락할 수 없었습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이 어머니를 쫓아냈다고, 결혼을 반대했다고, 아들이 죽은 게 어머니 탓이라고 했다고. 대답하십시오.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뒤로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26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여성, 평범한 집안 출신, 화려하지 않은 외모. 태준은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집안과 맞지 않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 그런 것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아들은 끝까지 우겼습니다. 결국 태준이 양보했죠. 하지만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떠나세요. 당신을 볼 때마다 우리 아들이 생각나니까. 며느리는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서진을 바라봤죠.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2년 전입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죠. 서진아, 내 할아버지를 꼭 찾아봐.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서진은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25년 동안. 어머니 뜻이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박현주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DNA 검사를. 필요 없습니다. 태준이 잘라 말했습니다. 이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현숙과 강민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 그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왔습니까? 진짜 이유를 말하세요.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할아버지를 뵙고 싶었습니다.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럼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분인지.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보고 싶었다고? 네. 어머니가 평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어머니는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시죠. 내일 다시. 합격입니다. 태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박현주가 놀라서 되물었죠. 이서진 지원자. 합격입니다. 서진도 놀랐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 스펙은.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고 당신이 말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인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돌렸죠. 나가보세요. 서진은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박현주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다. 태준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죠. 민재 딸입니다. 내 손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눈빛이 민재와 똑같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6년 동안 손녀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현숙 씨가 임신한 것도 몰랐어요.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쫓아냈으니까. 박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진은 건물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합격했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펙도 없는 자신이 태성그룹에 합격했다는 게. 하지만 기쁘지 않았죠. 할아버지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충격받은 얼굴, 흔들리는 눈빛, 갈라진 목소리. 제대로 한 걸까? 서진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었죠. 활짝 웃고 있는 젊은 남성. 아빠, 제가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이서진 지원자님, 태성그룹 인사팀입니다. 박현주 상무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상무님. 내일 오전 9시까지 출근해 주세요. 인사팀으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현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녁 6시.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죠.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서진은 문자로 받은 주소로 갔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이서진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방이었죠. 문을 열자 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양복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죠. 앉으세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태준은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그저 바라만 봤죠. 닮았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를요? 민재를, 내 아들을.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매가 똑같아요. 웃는 방식도, 민재도 당신처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긴장하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왜 죄송합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태준이 잘라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죠. 당신 어머니를 쫓아낸 것도, 26년 동안 손녀가 있는 줄 몰랐던 것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숙 씨는? 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힘들게 사셨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절 키우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고 청소 일도 하셨습니다. 아파도 참으셨죠?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대학 갈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출 받으셨어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두세 군데씩 일하셨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암을 늦게 발견하셨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내가 도왔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연락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왜?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서진을 바라봤죠.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으니까. 아들이 죽은 게 며느리 탓이라고 했으니까. 아닙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잃게 해서.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숙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눈매가 똑같아요. 웃는 방식도, 민재도 당신처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긴장하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왜 죄송합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태준이 잘라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죠. 당신 어머니를 쫓아낸 것도, 26년 동안 손녀가 있는 줄 몰랐던 것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숙 씨는? 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힘들게 사셨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절 키우셨습니다. 식당에서 일하시고 청소 일도 하셨습니다. 아파도 참으셨죠?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대학 갈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대출 받으셨어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두세 군데씩 일하셨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암을 늦게 발견하셨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내가 도왔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연락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왜?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서진을 바라봤죠.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했으니까. 아들이 죽은 게 며느리 탓이라고 했으니까. 아닙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잃게 해서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숙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태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왜 날 찾아왔습니까? 진짜 이유를.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유언? 할아버지를 꼭 찾아뵙고 할아버지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라고. 그리고 서진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죠. 이걸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태준이 상자를 받았습니다. 열었죠. 안에는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20살 생일 선물이라고. 태준은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민재에게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한다. 아버지가.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가 이걸 차고 있었습니다. 사고 나던 날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태준은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 태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진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내일부터 회사 다니지 마라. 서진이 놀라서 태준을 봤습니다. 왜요? 대신 태준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와라. 할아버지 옆에서 살자. 서진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부탁이다. 26년을 못 봤으니 이제라도 함께 지내고 싶다. 서진은 태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함이 보였죠.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태준이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네. 회사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자. 우리 관계를. 왜요? 소문나면 힘들 거다. 회장 손녀라고 하면 사람들이 달리 대할 테니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할아버지가 챙겨줄게. 몰래.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죠. 서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태성그룹 인사팀으로 출근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이 시작됐죠. 10명의 특별 전형 합격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서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이 서진을 바라봤죠. 어제 대기실에서 비웃던 그 여성도 있었습니다. 너 정말 붙었네? 신기하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각자 배치 부서가 발표됐습니다. 이서진 사원 경영기획실. 서진이 놀랐습니다. 경영기획실은 회장 직속 부서였죠. 신입사원이 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와, 대박. 경영기획실이야? 다른 신입사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커넥션 있는 거 아냐? 아니면 면접 때 회장님 눈에 들었거나. 서진은 불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배려해 준 것임을 알았죠. 오후, 서진은 경영기획실로 올라갔습니다. 25층, 회장실과 같은 층이었죠.
어서 오세요. 이서진 사원. 팀장이 반겼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기대가 큽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담스러웠죠.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자료 정리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저녁 6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먹었니? 할아버지가.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죠. 아직이요. 곧 퇴근합니다. 우리 집으로 올래? 저녁 준비했다.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회사와 개인적 관계를 분리하고 싶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갈게요. 1시간 후, 서진은 태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죠.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태준이 직접 나와 맞았습니다. 양복이 아닌 편한 옷차림이었죠. 할아버지, 들어와. 밥 차려놨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요리사가 만든 게 아니었죠. 서툰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드셨어요? 응. 오랜만에 해봤다. 맛있을지 모르겠구나. 서진은 감동했습니다. 태준이 직접 요리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죠. 회사는 어떠니? 좋습니다. 팀장님도 친절하시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네. 태준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건 생각해 봤니? 서진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싫으면 괜찮다. 천천히 생각해라. 죄송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할아버지가 너무 급했구나. 시간을 주세요. 저도 할아버지와 가족이 된다는 게 아직 낯설어요. 그래. 천천히 가자. 식사 후 태준은 서진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내 아버지 방이었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26년 전 모습 그대로였죠. 책상, 침대, 책장, 모든 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도 안 대셨어요? 못 됐다. 참아. 태준이 책상 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민재가 웃고 있었죠. 민재는 착한 아이였다. 누구에게나 친절했지. 너처럼. 서진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가진 사진보다 선명했죠.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진하고 똑같아요. 현숙 씨가 사진을 가지고 있었구나. 네. 평생 간직하셨어요. 태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알고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해하셨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숙 씨는 좋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몰라봤어. 이제라도 알게 되셨잖아요. 태준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할아버지가 못다한 일이 있다. 무슨 일이요? 현숙 씨 무덤에 가고 싶다. 사과하고 싶어? 서진은 놀랐습니다. 진심이세요? 그래.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늦었지만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갈 수 있니? 네. 제가 모시겠습니다.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죠. 고맙다. 우리 손녀. 서진도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 천천히 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26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방에서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원했던 모습일지도 몰랐죠. 하늘에서 그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 아침, 태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다발을 들고 있었죠. 서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출발하시죠. 그래. 두 사람은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렸죠. 조용한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구나. 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진이 앞장섰습니다. 언덕을 올라갔죠. 소나무 아래 조촐한 묘가 있었습니다. 고 이연숙 지묘. 태준은 그 앞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죠. 현숙 씨.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습니다. 26년이나 늦었어요.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70에 가까운 노인이 땅에 무릎을 꿇었죠. 할아버지. 서진이 놀라서 부축하려 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태주는 서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향해 절을 했죠. 미안합니다. 며느리. 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당신을 쫓아낸 것, 아들이 죽은 게 당신 탓이라고 한 것, 모두 제 잘못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죠. 당신이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것, 힘들게 살았다는 것,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못난 시아버지를. 서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옆에 앉았죠. 어머니. 서진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분이.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태준이 국화를 놓았습니다. 현숙 씨, 서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평생 고생한 덕분에 이렇게 좋은 아이가 됐어요. 그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당신이 못다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서진이를 지키고 아끼겠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셨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없이 고인을 추모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서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죠. 현숙 씨,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그가 다시 한번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묘지를 내려왔습니다. 차에 타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현숙 씨한테 못했던 일이 있다. 무슨 일이요? 제대로 된 장례식. 제대로 된 예우. 태준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현숙 씨를 강씨 문중묘역으로 모시고 싶다. 우리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어. 서진이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당연한 일이야. 현숙 씨는 민재 아내였으니까. 우리 가족이었어. 하지만 결혼식도 못 올렸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니? 민재가 사랑했고 당신도 민재를 사랑했어. 그걸로 충분해.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준비하자. 제대로 모시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태준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고맙지. 우리 손녀가 있어서. 차가 출발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태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집으로 이사 오는 거 다시 생각해 볼래? 할아버지, 혼자 사는 거 위험해. 할아버지 옆에 있어라. 제발. 서진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죠.
알겠어요. 정말? 네. 이사 올게요. 태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 들어주마. 회사에서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 회사에서 할아버지는 그냥 회장이다. 특별 대우 없어.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녁은 매일 같이 먹는다. 서진이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녁? 서진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죠.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어머니 사진. 엄마, 저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살아요. 서진이 어머니 사진에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시던 거죠? 저랑 할아버지가 가족되는 거.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할게요. 엄마도 하늘에서 행복하세요. 서진은 사진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죠. 내일 차 보낼게. 짐 옮기자. 네, 할아버지. 잘 자라. 우리 손녀. 할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혼자였던 서진에게 이제 가족이 생겼죠. 할아버지라는 이름의 가족이.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태준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했죠. 회사에서는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진 사원, 회장님이랑 뭔가 있는 거 아냐? 맨날 회장님 차 타고 출근하던데. 점심시간에 회장실 가는 거 봤어. 서진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할아버지, 소문 때문에 힘들어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이 말했습니다. 참아라. 조금만 더. 언제까지요? 태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할아버지가 발표하려고 해. 뭐요? 다음 주 임원회의에서 너를 후계자로. 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후계자요? 저를요? 그래. 넌 내 유일한 혈육이야.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몰라요. 경영도 사업도. 배우면 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태준이 놀라서 서진을 봤습니다. 왜? 저는 그냥 할아버지 손녀로 살고 싶어요. 재벌 후계자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서진아, 제 힘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후계자라니. 그럼 전 뭐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회장 손녀라서 특혜 받는다고. 실력 없이 자리만 꿰찼다고. 태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생각이 짧았어. 저는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싶어요. 그냥 할아버지랑 저녁 먹고 주말에 산책하고. 그게 좋아요. 태준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정말요? 그래. 할아버지가 욕심 부렸어. 용서해라.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다음 날,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진의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죠. 회장님 애인이면서 손녀 행세? 역겹네. 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태준의 관계를. 점심시간. 서진은 화장실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서진 진짜 대단하다. 회장 손녀래. 거짓말. 어떻게 증명해? 인사팀 상무님이 말씀하신 거래.
DNA 검사까지 했대. 헐, 진짜야? 그럼 우리 재벌 2세랑 같이 일하는 거네? 서진은 화장실 칸에서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입을 다물었죠. 죄송합니다. 서진 씨.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저녁, 서진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들 알아요. 우리 관계.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퍼뜨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어떻게 하지? 당당하게 다닐 거예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손녀인 건 사실이잖아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태준이 놀라서 서진을 봤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네. 대신 제 힘으로 증명할 거예요. 제가 실력이 있다는 걸.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라면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당당했습니다. 회의 시간, 팀장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태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변명입니다. 태준이 잘라 말했습니다. 그때 서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가 서진을 봤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장 앞에서 발언하는 건 이례적이었죠. 말해보세요. 제가 지난 3개월간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유통구조였습니다. 서진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간 단계를 줄이면 비용이 30% 절감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서진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논리적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실행 가능합니까? 네.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이서진 사원, 이 프로젝트 맡으세요. 서진이 놀랐습니다. 저요? 당신이 제안했으니 당신이 책임지세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동료들이 서진을 다르게 봤습니다. 존중하는 눈빛이었죠. 서진 씨, 제안 정말 좋았어요. 어떻게 그런 분석을 했어요?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밤마다 공부했어요. 할아버지한테도 많이 물어봤고요. 저녁, 태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잘했다. 자랑스럽더라. 과찬이세요. 아니야. 정말 훌륭했어. 내 아버지가 봤으면 좋아했을 거야.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그럼, 아주 잘하고 있어. 태준이 서진을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잖아. 항상,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6년 전 잃어버린 시간. 하지만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1년 후, 서진은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가장 빠른 승진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능력을 모두가 인정했으니까요. 축하합니다, 대리님. 후배 사원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덕분이에요. 서진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하얀 국화를 샀죠. 어디 가니? 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묘소요. 오늘 승진 소식 알려드리려고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마. 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탔습니다.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여기 없었죠.
석 달 전 강씨 문중묘역으로 이장했습니다. 여기는 왜 온 거니? 추억이 있어서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처음 할아버지랑 같이 온 곳이잖아요. 태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랬지. 두 사람은 빈자리에 꽃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대리됐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회사 일도 재미있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할아버지랑 매일 저녁 먹고 주말마다 산책하고 엄마가 바라던 삶이에요. 태준이 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현숙 씨,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딸을 키워줘서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재야, 너도 보고 있지? 내 딸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묘지를 나와 강씨 문중묘역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26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서진이 절을 했습니다. 저 승진했어요.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태준도 절을 했습니다. 민재야, 현숙 씨.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가 서진이 잘 보살필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진아. 네. 할아버지한테 부탁이 있다. 무슨 부탁이요? 성을 바꾸면 안 될까? 서진이 놀라서 태준을 봤습니다. 성이요? 그래. 이서진에서 강서진으로. 우리 강씨 가문의 일원으로. 서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성인데 현숙 씨도 이해할 거야.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이 되는 거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물론 강제는 아니야. 내가 원하면. 서진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네. 강서진. 나쁘지 않네요. 태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어머니 이름을 제 가운데 이름으로 쓰고 싶어요. 강현숙 서진. 어때요? 태준이 잠시 놀랐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현숙 씨도 기뻐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 사진이었죠. 태준이 앨범에서 찾아낸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걸었어요? 오늘. 이제 부끄러울 것 없잖아. 태준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내 결혼을 반대했던 것. 그가 어머니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현숙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 할아버지가 몰라봤지. 서진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그래. 이제 다 괜찮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준비한 저녁이었죠. 할아버지, 요리 실력 늘었어요. 매일 하니까. 우리 손녀 먹이려고.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서진아. 네. 할아버지 걱정이 하나 있다. 무슨 걱정이요? 할아버지가 너무 늙었어. 언제까지 곁에 있어줄 수 있을지. 서진이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제 결혼도 봐야 하고 제 아이도 봐야 하잖아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맞아.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돼야지. 그러니까 건강 챙기세요. 알겠다. 우리 손녀 말이면 다 들어야지.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할아버지. 응?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서진이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가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랑 이렇게 지내는 거 현숙 씨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아빠도요. 민재도 그럴 거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26년 전 할아버지는 손녀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 얼굴조차 본 적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였습니다. 면접장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 강민재라는 이름 하나로 시작된 인연.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습니다.